자, 오늘 첫 번째 강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은 제가 이제 빨리빨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궁에 처하고 있는 종목분들 바로바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어떤 시장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총 정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물량 자체의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서 아니 지금 증시 자체가 악재가 별로 없는데 기준금리도 동결이요. 여기에 따라서 뭐 북미 회담 같은 경우 북미 회담 자체가 이제 결렬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뭐 증시가 뭐 타격을 크게 받겠습니까? 어차피 제한적이잖아요. 이미 지나갔던 부분이었고, 호재 자체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그런 국내 증시.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장기 금리가 높을까요? 단기 금리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1년 이자, 3년 이자, 1년 이자가 높을까요? 아니면 3년 이자가 높을까요? 당연히 장기간 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장기간에 목돈을 만약에 적금을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기간 내에서 어때요? 적금을 붓는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단기간 내에서 내가 이 자금 뭐 5천만 원, 1억 정도의 자금을 뭐 회사채를 통해서 3개월짜리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금리들이 상대적으로 해서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뭐 적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위험 자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불리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거기에 따라서 뼈저린 그런 그 손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자산보다는 요즘에 안전 자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자금이 좀 이탈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를 축적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적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붓고 있는 상태죠. 거길 통해서 뭐 목돈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 단기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제 목돈을 잠시 운영한다. 그는 상대적으로 해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세계에서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가장 안정되고 있는 국채가 어디입니까? 안정된 국가. 국채 자체가 가장 안전된 이제 그 국채가 어디예요? 바로 이제 초일류 국가들이죠. 대표적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미국. 유럽에서는 누굽니까? 독일. 아시아에서는 누구예요? 일본. 여기가 이제 대표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그런 이제 국채. 국채입니다. 가장 불안한 나라들이 어때요? 불안한 나라들이.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거는 이제 붕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3년물 미국 국고채하고 10년물을 딱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기하고 장기 금리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계속적으로 밀려내려고 있죠? 꺾이고 있고 장기 금리가 꺾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을 취급하고 있죠. 근데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 장기금리가 어때요? 이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단기금리가 역전이 됐던 것은 2007년도 리먼 사태 있죠? 리먼 사태 2007년도.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자다 일어나면 하한가. 자다 일어나면 하한가. 정말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내려갔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다 일어나면 무조건 하한가 갔으니까. 아니면은 하락세가 거의 대부분이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로 아예 공포, 지금보다 이제 상상을 하기 어려울 그 정도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 자체가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시에서 어때요? 근데 아니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작년까지 그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이런 역전 현상을 비롯해 가지고 FOMC 의장께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결 내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자체를 한번 올리다가 여기에 따라서 계속 동결. 조만간에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작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가장 매력적으로 해서 부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예요. 왜? 북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자체가 이제 완만하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협상이 완만하게 만료가 됐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매력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지금 어때요? 대화가 진전이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매력적으로 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BR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서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또 떨어지냐?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미국 증시가 지금은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왔어요. 지금. 대세적으로 해서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고 2007년도 하락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이후로 해서 어때요? 끊임없이 대세적인 상승 호황을 누렸던 것이 바로 미증시였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들. 자, 그런데 미증시 자체가 지금 제 흐름상 어떤 구간이에요? 봉우리 자체가 3개 정도 있죠? 예, 전형적인 이제 쇼드웨이던 그 패턴입니다. 그러면 봉우리 자체가 왼쪽 가운데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기를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간 자체가 어떤 구간이에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크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국채가 역전이 됐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지금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바로 나올까요? 과연? 여태까지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뭐였는데,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세를 보였으니까, 그죠? 경기 자체가 호황을 누렸으니까는 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어느 정도 경기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지금 수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 자체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어때요? 경기 둔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당히 고점권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상당히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간 것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크게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여기에 따라 동전을 하면서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민감해 반응을 보였었죠. 정말 이제 천덕구리, 그러니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해서 작년도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숲을 한번 이제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한번 나무를 한번 보세요. 예, 거래소, 코스닥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 IT 업종들, 중국 소비주, 전기차 수많은 업종들을 한번 보세요. 예, 종목의 하자가 뭐가 있어요 지금? 종목의 하자가 있는 애들 같으면 이미 거래 정지라든가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만한 종목은 이제 다 하락이 나왔어요, 이제. 거래 정지 당할 종목은 거래 정지 당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여기에서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속이 타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소 자체가 지금 2,800포인트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을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왜? 삼성전자의 주가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어닝 쇼크 우려감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실적 자체가 반토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밑밥을 깔아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미 다음 달부터 해서 실적이 먼저 첫째 주 정도에서 삼성이 먼저 매를 맞습니다. 매를 먼저 맞아가지고 거기에다 잠정 예상 실적치가 나오겠죠. 이미 메이저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기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거기서 리포트를 쓰게 되면은 이미 눈높이 자체가 어때요? 하향이에요. 높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눈높이 자체가 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먼저 오픈이 되겠죠.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비중 축소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비중 축소.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21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그림. 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이에요. 진짜로. 1월 달 정도에서 살짝 올라가고 2월 달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연속적으로 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종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인 어떤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실적적으로 해서 기대치가 있는 종목군들지라도 그런 종목 어때요? 물론 여기서 제가 예상을 했던 종목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 애다. 그랬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금 어때요? 저 밑바닥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3월 달 들어서 내심 좀 기대를 했었던 이제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감사 보고서 공포 시즌 구간이다 보니까 하나같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게 잠들었어요, 지금. 깨워야 됩니다. 깨우기 위해서는 누가 깨워야 돼요? 여기서 강력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돼요.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자체가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있죠. 자, 여기서 있죠.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지금 비중을 축소하기는 늦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비중 축소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오히려 700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설사 저렇게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 축소보다는 매매를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왜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작년에 하락세가 크게 거쳤기 때문에 이건 뭐 1월 달 연초 장세도 코딱지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말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완전히 꺾인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 관점, 어떤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에다가 신규 매수하고 어떤 종목에다가 더 물량을 더 투과를 할 것이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버렸고, 자,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그림입니까?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대장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제약바이오주의 올해 전망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물음표였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원체 코스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 1월 달 못 갔죠? 2월 달 어때요? 못 갔죠? 3월 달 딱 준비 스테이스만, 딱 준비 운동만 했었는데 올라요. 따라올 때만 따라와봐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막혀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3월 달 첫째 주 정도에서 강력한 수급이 바탕해가지고 IT 다음으로 해서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그 수급 유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털리고 있습니다. 털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봐요. 하단 이탈했어요. 아쉽게도. 하단 이탈했어요. 갈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이탈을 해보면 이게 매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주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재료. 재료 한 방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역배열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오죠. 그게 20%짜리예요. 재수가 좋으면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IT 업종, 제가 강조했던 부분. 이번에 잘 버티다가 3월 달 초, 중까지 잘 버티다가 지난주, 이번 주 정도에서 결국에는 IT 업종들 자체가 어때요? 제 진격 차트에서 시그널 하단, 서서히 이탈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저 제약바이오주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코스닥의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들이 하나같이 지금 몰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걸 지탱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코스닥 위주로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은 제가 항상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물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종목 관리. 종목 관리, 물량 조절. 여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해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내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차 업종이 오늘 크게 떨어졌어요. 저는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종목군들 자체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 내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었죠. 그랬던 종목군들이 오늘 NNF, 에코프로가 오늘 크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지수 하락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전기차 쪽이었어요. 전기차 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다가 어때요? 일제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월 달에 미국과 중국, 자, 오늘 이제 고위급 회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담 자체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4월 달 정도에서 드디어 이제 타협에 대한 협상, 기대감, 아니면 더 연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여전히 이제 한번 이렇게 코스닥 내에서 대표하고 있는 애들이 하나같이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테마주, 테마주, 빠른 테마주들.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야 될 게 어때요? 항상 끝은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흥하다가 망한다. 흥망성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 종목들 있죠? 올라간 종목 찾아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조정 자체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나면은 신규주들 있죠. 어차피 3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미세먼지 신규주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해서 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일
3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포 시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딱 꾹 참으시면 돼요. 오늘 제가 메이저들의 수급을 딱 이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만 떨어졌지 메이저들의 수급 이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 정도에서는 반등 자체가 기적처럼 나올 수 있어요. 4월 달 워닝 시즌 3월 달보다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축 처지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딱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궁금하시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